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그 추위를 어떻게 지냈어? 엄청 추웠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네. 어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애기들한테 끌려갖고 네. 낚시터에 갔다가 낚시? 네, 낚시터에 빙어 낚시 이런 거? 빙어 잡으러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빙어도 얼고 나도 얼고. 아니, 네. 빙어가 네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럼 죽어 있는 걸 잡겠습니까? 아니, 나오면 바로 죽지 않아요? 추워서? 바로 얼죠. 이거만했잖아, 빙어가. 아니요, 바로 물 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오는데 네. 애들이 이제 사진 찍겠다고 그래갖고 네. 사진 찍는 동안 얼죠. 다 꽝꽝 얼죠. 근데 주위에 자기는 이번에 제주에서 고생하신 분 없어요? 제주도에서 고생하신 분은 있는데 네. 아예 간 김에 놀러 앉겠다고. 네. 갔다가 네. 골프 치러 가셨는데 네. 그냥 골프를 못 치고 그냥 호텔에서만? 캐리들이 눈싸움하고 앉아있고 골프장에서 공항에 왔더니 공항에는 저거라 아예 그냥 간 김에 휴가 내갖고 네. 그냥 수요일까지 노시겠다고. 그래요? 네. 저희 방송국은 앵커 하나가 못 왔어요. 네. 앵커 하나가 거기가 있고 FD 네. 한 명도 네, 거기 가서 못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재미나는 거는 오늘 그 신문사마다요. 네. 재미나는 거 보면 현지 르포가 있어. 체험 르포가 있다. 체험 르포. 아니 웬만한 신문 다 나왔어. 한국경제도 나왔고 뭐 중앙일간지도 몇 개 나왔는데 보니까 기자들이 어디 1박 2일로 어디 뭐가 행사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제주도였어. 제주도였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한국경제신문 기자만은 다른 데는 몰라 갔는데 일정이 있어서 먼저 공항을 출발한 거예요. 먼저 공항을 출발했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 거의 아침에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탔더니 네. 5시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갖고 택시를 못 없잖아요. 네. 나올 데가 없는데 그래갖고 동료 기자 다른 회사 기자들이 가갖고 택시 어떻게 불러줬어요. 네네. 그래서 타고 나온 기자를 르포에 갖고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몇몇 신문은 거기서 호텔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 있죠. 네네. 그거에 관점을 또 썼어, 그거를. 그 대표적인 머니투의 신문 기자는 그 호텔에서 늦게 가려다가 아예 출발 안 했던 거죠, 거기서 호텔에서. 네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명인가가 똑같은 기사를 다른 관점에서 쓴 거예요, 각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아주 재미나는데, 그 재미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고생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시장 자체는 그나마 좀 훈풍이 불고 있어요. 지난 그나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죠. 네. 아까 지금 중국에서 이제 73조 원 네. 때려 부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을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고려하고 있다. 네. 지금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금요일 날 다 발표되겠죠? 예. 이번 주에 그 FOMC, 그 BOJ 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쪽을 거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네. 드라기도 지금 뭐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서의 반등에 대한 쪽을 성공을 시켰고, 물론 이제 그 반등의 원인을 보게 되면 당연히 유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유가가 네. 이제 급반등하는 형태에 그렇죠. 대한 모습을 보여줬죠. 유가에 대한 급반등 9% 가까이 이제 9% 오르면서 32달러인가 뭐 올랐죠? 예. 네. 쇼커버링이 나왔거든요.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홍콩 시장도 이제 개입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홍콩 시장 개입에서 이제 완벽하게 성공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홍콩 시장의 이제 개입 성공에 대한 쪽, 그러니까 홍콩도 지금 보게 되면은 문제될 거 없고, 중국도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중국도 위안화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개입해서 네. 상당히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됐던 것들에 대한 쪽들이 하나둘씩 이제 풀려나가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네. 시장에 대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 반등이 성공이 좀 됐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북동부 지역 또 네. 폭설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3월 스노마겟돈. 네, 스노마겟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도 이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오고 나서 경기 지표가 급격히 또 둔화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3월 달에도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네.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끌었고, 또 이제 네.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 또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HSBC에서도 또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가 없을 거다. 네. 이런 얘기들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반등에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여전히 뭐 시장은 낙폭과대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OCI가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GS건설 네. 이런 쪽에 대한 낙폭과대주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쪽이 돌고 있는데, 네. 이럴 때 또 고춧가루 뿌리는 데가 참 있으면 참 얄미운데,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대우조선에 그러니까 유진은 말도 하지 마. 네. 유진 기분 나빠. 네. 유진은 지난번부터 그건 아닌 것 같아. 유진은. 네. 그런 건 예의가 아니지. 목표가가 1,400원짜리를 내갖고 얘기도 하지 마. 예, 그거는- 급락을 시켰던 그런 그거는 흐름입니다. 그 업계 예의가 아닌 거야.
네네. 이거 그동안 뭐 하고 있었다가. 네. 그건 아주 짜증나. 그리고 오늘 혼자 10% 떨어지고 아까는 더 15, 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나마 좀 하락폭을 줄이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은 그거거든요. 미청구 공사 금액에 의한 손실,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 이런 건데 이건 뭐 대우만 그런 게 아니겠죠. 다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게 좀 그 얘기도 네. 잠깐 해드리면 네네. 그 미청구 공사에 대한 것들 그래갖고 지난번에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갖고 뭐 GS 간서 오르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난 3분기까지 말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네. 수주산업의 회계가 지금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해서 빅베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빅베스도 한두 번이지 훅훅 떨어지고 훅훅 날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래?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에서 너희도 수주산업에 대해서 회계제를 좀 정비해야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보면 지난 1월 1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네. 통과시켜버렸어요. 네네. 그래갖고 요번에 4분기에 네. 4분기에 그 수주산업의 일부가 수주산업 일부가 또다시 어떤 쉽게 얘기해서는 이거죠. 어떤 좀 충당금을 쌓으라는 얘기죠. 네, 대손 충당금. 네, 대손 충당금 더 쌓으라는 얘기라서 많게는 보면 뭐 1조에서 수조 원까지 더 쌓을 수 있다. 네. 업계에서. 그래서 반발도 많은데 일단은 통과는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우조선 얘기를 쓴 건데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썼잖아요. 네네. 저는 하여튼 그런 뭐 레포트의 가치는 별로 죄송하지만 없다. 실망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래서 이거 팔 사람도 없고 이러잖아요. 왜 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쓰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레포트가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 더 이상 좀 가고 싶은데 우리가 금요일 날 좀 많이 달렸다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좀 멈칫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 100%짜리들도 몇 가지 올라가는 거 있는데 요즘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뉴스가 되는 거가 이제 YG 계열의 YG 플러스. 그러니까 네. 100%짜리 아닌가? 100%짜리죠. 그러니까 YG 계열의 무슨 일부 연예인들이 뭐 투자했다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이 있겠고요. 저는 좀 제가 좀 관심주로 얘기했다가 박살난 게 있어요. 이거 100%짜리 아니죠. 신세계인터는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 박살났는데요. 오늘 좀 올라가는 거 있고. 그래서 8, 9% 올라가는 거 있겠고. 하여튼 다들 낙폭과대죠, 오늘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4% 올라가고 낙폭과대죠. 그래서 그 외에는 없다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주 중에 아닌 것 중에서 신고가 나가는 것들은 뭐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춘조에도 보면 또 중국 사람들도 영화 많이 보셔야죠. 네. 네? 그래서 네. CJCGV가 CGV. 화끈하게 신고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CJCGV, CJENM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올라가는 그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시장 정리 저희가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코너 정말 진정 중요한 코너가 나와 있잖아요.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 코너인데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돌릴 건데 오늘 얘기부터 해보자. 찌위야 누구야 그거? JYP. 그러니까 JYP 찌위인데 네. 이거 되게 지금 만약에 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상황?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대만 길들이기에 나선 중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여자 총통? 네, 총통. 총통을 해야 돼? 대통령을 해야 돼? 대만행 관광객을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이거를 가는 거를 지맘대로인데 역시 빨갱이 들으니까 네. 공산 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야? 네, 그래도 지금 돼? 보게 되면 네. 대만으로 가는 관광객을 그 아예 안 주면 되는 거니까. 비행기표를 안 팔아? 네, 비행기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대만 여행사들은 중국 단체 여행사들로부터 네.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객이 3분의 1 혹은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표 더 팔면 죽이는 거죠. 감옥 관하는 감옥. 네, 감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만한 관광객 숫자를 지난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네. 지금 보게 되면 중국 11개성 직하이시가 대만 여행을 옥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옥젠다? 네, 대만 개인 여행이 허용된 47개 도시 중 다 허용된 게 아니에요. 개인 여행이 허용된 것도 47개 도시만 허용이 됐는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샤먼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자유여행이 일시 금지. 일시 금지. 여행하지 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중국 정부에서
대만 독립을 강조하는 민진당 주석인 차이 당선자는 9.2 컨센서스를 공식적으로 이름이 인정하지 차이야?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중 부사장, 그러나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실제로 이런 지침을 내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관광객이 정말로 감소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 중 1위가 여전히 중국이다. 일본하고 대치하고 있지만 일본한테는 그런 조치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은 일본 사람이고 중국, 대만은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시범 케이스 일단 봐라. 우리가 한다. 이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조치가 대만은 자기네 나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분쟁이 이 극동 지역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자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여행을 제한하겠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런 거지. 야, 우리 중국 사람이 갔는데 너 중국말 그렇게 잘하는 척하더니 중국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얘네들 밤인데 담요도 안 주고 상자각 있지, 상자각. 상자각을 10,000원씩 파는 거 알아? 하나에 10,000원씩 팔았다면서요. 그건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걔네들은 이제 거기서 그걸 누가 파는 게 아니냐면 거기서 그 탁송하는 회사들이 팔았을 거라고. 할 수 없지. 어찌됐건 중국 사람들을 추위에 떨게 했어? 야, 제이도 좀 고민 좀 해봐. 대신에, 어디로 가? 태국으로 가. 태국으로. 요번에 태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보다 늘어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가는 게 한국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태국이 작년에 늘어났거든요. 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역시 무서운 사람들이네, 것들.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대만만 겨냥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딴 데도 봐라 이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우리는 우주인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면 다시 한번 기사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일본의 여행이 엄청 늘었잖아요. 일본은 100% 늘었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마이너스 했거든요. 메르스 때문에요. 아무튼 4분기 한 10% 회복하긴 했는데 올해 목표 이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그 춘절 있죠. 춘절. 작년보다 소폭 증가 내지 똔똔만 하더라도 목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업계에서는요. 희망찬 또 전망을 하는 데도 있어요. 희망찬 전거 있죠. SK증권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 시장 15년은 좋았지만 16년 중국인 여행객은 여전히 한국이 우위일 거다. 일본에 또 엔화가 지금 요새 세져갖고. 지금 좀 확인해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2015년 일본 방문객이 지금 2천만 명 가까이 1973만 명으로 47.1%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메르스, 그 다음에 엔저, 이걸 해서 일본 여행사들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흐름에 대한 쪽은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5년 중국인 입국자 수는 한국이 2.3% 감소했어요, 우리가. 그죠? 맞죠? 107.3% 했으나 107.3% 증가한 409, 일본 대비해서는 일본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일본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16년은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중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면세 판매장 확대, 즉시 환급제도, 그다음에 컨텐츠 확대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아마도 800만,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800만 유치 목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아주 되게 순진한. 좋은 얘기죠. 근데 중국에서는 대만한테 봐라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잘 보여야지. 봐라. 오늘 제주도에서 심했어. 어찌됐건 간에 잘 보여줘야 되는데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중국의 저 힘 다시 한번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뭐 많이 팔린다 적게 팔린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 자동차장에서 테슬라가 벤츠마저 꺾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차 시장 라인에서 작년에 테슬라 모델 S가 최고 레벨인데요. 벤츠 S 클래스보다 좀 더 미국에서 더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화면 벌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모델 S가 최고급 레벨이잖아요. 벤츠 S 클래스가 좋은 차죠? 맞아? 네, 맞습니다. B, C, D, E로 순서 가는 거야? S. 그러니까 A, B, B가 싼 거고 C가 싼 거고 그다음에 E야? E 클래스야? E 클래스가 조금 더 비싼 거고. C 그다음에 클래스는 밑에 C. 뭐 이런 식으로. 콤팩트 이코노미 그거야?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난 언제 사? S클래스 살 수는 있죠. 유지가 안 돼서 그렇지. 난 살 수조차 없네. 아니야, 할부로 사면 돼. 우리나라 할부 계약금만 걸고. 계약금만 걸고. 아, S클래스 네. 난 필요도 없다. 네. 아, 내가 탈 차는 여기 하나도 없네. 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테슬라 모델 S가 43.7% 늘어났잖아요. 좀 네.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테슬라가 모델 S가 43% 늘어났고요. 벤츠 이런 거가 BMW 6 시리즈도 있나 보네. 난 처음 봤어. 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였잖아요. 미국에서요.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2014년 대비 2015년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대세로 뜨고 있다. 그래서 이게 대수 자체는 아직 작죠. 절대 규모 작지만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 L전자가 또 중국의 어디 업체랑 또 뭐 손잡고 뭐 이런 것만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이게 앞서 그 이미 많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많이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최바닥은 아니겠죠. 이런 주식들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삼성 SDI나 LG화학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잖아요. 4, 4분기부터요. 그때 보면 실제로 그런 게 더 많이 갔을 때 진짜로 더 간 거는 그 P&E 솔루션인 게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거에 비교해서 저는 한번 이게 작년에 이것도 역시 작년에 하반기에 작년 말에 공개한 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NS 217820 NS라는 거 있어요. NS. 네, NS. 저는 이 주식이 좋아 보여. 네. 좋아 보이도 제가 뭐 크게 스타디한 건 아닌데 저 탐방 갔다 온 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왕신그룹인가 어디 중국에 있잖아요. 네네. 그 1위 업체랑 이제 해갖고 중국 매출 비중이 LG화학보다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셔야겠다. 그래서 P&E 솔루션은 한국 비중 훨씬 크고 중국은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P&E 솔루션 대비 이거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애널리스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아주 재미없어요. 아직 그런 거 반영이 안 됐어.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갔던 이제 OLED하고 전기차가 좀 쉬어가는 형태. 거기다 최근에 그 이후로 강했던 제약바이오도 쉬는 형태.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전히 뭐 낙폭과대. 그리고 네. 이제 컨텐츠가 지금은 시동을 거는 구간이라 네.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CJ, CGV, CJ ENM 전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건 뉴스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삼시세끼 중간 광고, 15초 중간 광고가 2,500만 원이랍니다. 나는 놈이 이거 홍보 담당이잖아. 네, 2,500만 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상파 단가를 이미 추월했다. 네. 삼시세끼 꽃청춘 중간 광고가 이미 지상파 단가를 추월했는데 지상파에서는 중간 광고 허용 안 된다. 그래도 케이블이 지금 압도를 하고 있다. 지상파. 여기 나오는 건지 누군지 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 1회 출연료가 3천만 원이래요. 네네. 누군지 난 이걸 안 봐갖고 모르겠는데 텔레비 3천만 원이래. 근데 이거 중간 거는 한번 줘도 되겠네. 그러니까 지상파 단가만 팔았고 2,500만 원 받으면. 지상파 저는 이제 그 무한도전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네. 지상파 프로그램 가장 단가가 높은 광고가 네. KBS ETV 그 주말 부탁해요 엄마 여기가 1,530만 원인데 이거보다도 지금 1,000만 원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광고 단가가 이미 그러니까 모바일 쪽도 이쪽으로 네. 가는 거고. 모바일 쪽도,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네. 지금 응답해라 1998, 이것도 2,250만 원. 그래서 이 드라마,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로만 그 광고 수익으로 1,171억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1,000억? 그러니까 171억. 171억.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한국만 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국으로 이제 같이 수출이 되거나 중국에서 동시 상영하게 됐을 때 거기서 그 광고에 대한 그 수익금을 쉐어링할 수 있다라면 중국하고 상당히 이 컨텐츠 업체들, 제작 업체들, 그러니까 뭐 예능 제작이 됐던 드라마 제작이 됐던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네.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간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지상파는 뭐 네. 기본 단가 요금에서 15% 프리미엄 요금이 붙는데 그거를 이미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그 케이블이 더 앞서고 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육룡이 나르샤. 그 뭐야? SBS 드라마인데 사극인데요. 사극이야? 1,452만 원. 1,452만 원에. 네. 52만 원이고 이미 TVN 같은 경우 치즈 인 더 트랩 한 번도 네. 못 본 드라마가 1,500만 원. 뭐가? 그러니까 무한도전하고 런닝맨이 네. 1,200만 원대 수준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꽃보다 청춘하고 삼시세끼 절반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지상파 프로그램에 네. 이 광고 단가가 엄청 비싸다는 거고 비정상회담이 1,000만 원대, 냉장고 부탁해가 888만 원. 이 정도니까 지상파보다는 이 그 케이블 TV들이 지금은 상당한 대세를 그 예능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대세를 이루고 있고 드라마도
지금 상당히 좀 강세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콘텐츠 관련된 네. 회사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TV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기존의 TV, 기존의 신문, 특히 신문 광고를 엄청 가다먹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한번 네. 제가 효과랑 얘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네.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그게 쓸데없는 데 돈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싼 게 어디가요? 싼 거. 생각보다 안 가고 있는 게 모바일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쪽이 되는 거죠. 보면 6령이고 뭐건 간에 예? 삼시세끼고 간에 티빙이나 이런 걸 보는 애들이 대부분 지나는 거죠, 지금요. 뭐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고 어찌 됐건 뭐 여기서 본다는 거죠, 여기서. 그게 핵심이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예전 같으면 그게 보면 제일기획 돈 번다, 이노션 돈 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여전히 뭐 CG ENM 그리고 CG CGV 같은 거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도 딱 춘절 전후에 보면 레포트 쓰는 놈이 나오고 중국에 또 소비 나오거든요. 작년에 제일 히트 쳤던 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 이트레이드 증권인가? 네네. 거기서 여자 둘이서 그 중국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영화 이런 거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영화 많이 본다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 10년 전 보세요. 10년 전, 15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 그 추석 때, 설날 때 풍경 보면 있죠. 그 스케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보면 다 해외여행 가는 거 보이죠? 네. 올해도 올 추석날이, 올해 설날이 해외여행객 올해 또 인천공항에 사실상 최고 기록 찍을 거라 그러거든요. 10년 전에 뭐였어요? 고속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죠? 기차 막 사람들 엄청나게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보이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뭡니까? 시내 극장가를 보여줬어요. 시내 극장가. 극장 사람 많이 가는 거. 요즘은 시내 극장가 별로 안 보이죠, 우리나라. 뭘 보이죠? 시내 중국 사람 보이죠? 네.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 15년 전 보면 중국 사람도, 제가 요새는 안 가봤지만 중국의 CCTV도 뉴스에 보면 사람들 개떼같이 많이 가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극장 영화로 사람 손에 손잡고 극장 가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건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완다 시네마가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사고 싶은 주식이 이게요. 근데 못 사잖아요, 지금. 억울해서. 네. 못 사잖아, 우리나라가. 네네. 법적으로. 성강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성강통 내미고 반드시 사셔야 돼요. 완다 시네마. 완다 시네마. 완다 시네마 세계 최고의 주식이죠, 지금은. 다들 간다는데, 중국에 영화 보러 간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J CGV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스미디 이거 지금 다시 오르잖아요. 네. 작년에 5배 오르고 지금 한 서너 달 쉬었잖아요. 4달. 그잖아요. 지금 기관사고 외국인사인데 이거 뻔한 거지. 이건 뻔한 거예요. 이건 답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리포트인데 오늘 이거 흥미로워. 이 네. 이베스트에서 네. 아주 특이한 제목의 보고서를. 이거 좀 보여줘. 이거 보여줘. 이거 뭐 내용은 볼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 이걸 잡아넣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건데 제목이 네.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레포트 좀 보여줘. 재벌의 제국 해갖고 네. 제목이 이제 재벌의 제국이라는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네. 재벌의 제목인데 네. 재벌의 제국 해갖고 저런 식으로 써갖고는 국회에서 안 부르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써면 국회 못 간다, 저 친구. 지금 보게 되면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필요하다. 네. 제목만 섹시해. 저성장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드디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네. 원샷법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법안이다. 네. 재벌의 제국, 네. 지주회사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네. 라고 했고 네. 따로 지금 나온 거는 네. 재벌의 제국 그 중심에서라는 제목의 삼성물산 네. 이걸 갖다 지금 그 제목 그 내용에 대한 쪽으로 넣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내용은 한 80페이지짜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저 친구는 이미 써놨다가 마지막에 그거 나올 마지막에 이제 거지, 제목을 이것들이. 뭘로 뽑을까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뭘로 뽑을까라고 했는데 아마 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그 방송에서 드렸던 내용들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잡혀가. 네. 근데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번에 27일 날 통과잖아요. 네. 네.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어느 기업이나 어느 업종이나 5년인가 한정되면서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 되겠고요. 네. 세금도 줄여준다. 각종 제도도 편하게 준다. 뭐 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디테일이 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주 발행 규모가 20% 이내일 때는 이게 핵심이다, 핵심. 야, 주주총회 필요 없어. 간소화. 의사회, 이사회에서 그냥 결의만 하면 끝이야. 네, 결의로. 이사회는 누가 해? 이사회는 누가 해? 모여갖고 임원진끼리 하는 거죠. 아, 이사회 누가 그냥 결정해? 네. 실제로 이게 보면 오나님이 하는 거죠. 오나님이 하는 거지. 네, 재벌느님이 하는 거지. 회장님께서. 나랑 자기가 하면 우리끼리 해갖고 이거야 큰 회사 있잖아. 뭐 네. 어떻게 된 거 해갖고 이 회사를 좀 불려. 값어치를 키워. 내 지금 사고 싶은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 키워. 뻥튀기라는 키워. 가치를 키워. 그리고 저 밑에 내가 우리 자식이건 뭐건 간에 저 하나 애가 있어. 저 20% 미만을 어떻게 만들어갖고 인수해버려 그냥 어떻게 됐건. 딱 20%까지만 인수해. 네. 야 복잡한 거 주주총회 필요 없어. 네. 작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때 얼마나 개 난리 쳤어. 네.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거. 그잖아. 이 레포트 잘 썼는데 내용은 없네. 그죠? 솔직히 내용은 없어. 다음 얘기 한번. 다음 레포트 어떻게 볼 거예요? 다음 레포트는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쪽 같은 경우가 네. 헬스케어 쪽 네. 이쪽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용 쪽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용? 보게 되면 이제 보톨리눔 톡신 아마 이제 메디톡스로 대표되는 이 보톡스 휴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히알루론산 난 필러. 기업밖에 관심 없는데. 네,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히알루론산 필러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 관광, 의료 한류. 의료 관광. 비자 준대잖아, 비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류 비자 해갖고.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시술에 대한 쪽을 받는 이제 그런 그 쪽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엘러간에 따르면 미용 성형 관련 재료 시장이 2014년 53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2배로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진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보톨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이쪽인데 이제 요 흐름도 이제 넘어갈 거예요. 한 2, 3년 후에는 이제 그 베타글루칸 필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하러 자기 똑똑하게?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도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세는 히알루론산 필러 이쪽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잠유를 하고 있다. 히알루론산 필러인지 그게 도대체 뭐야? 뭐야?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주름살 개선해주고 하는 거 이제 들어간데 이제 넣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톡스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은 메디톡스. 그다음에 이제 휴젤이거든요.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나 처음 들었는데. 휴젤 신규 상장주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그 보고서 시간 때 말씀드렸던 듣보잡대? 휴젤 같은 경우도 의사분들이 이제 서로 조합을 만들고 그 의사 세 분이 이제 창업을 하셔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들이나 피부과 의사들이 이제 그 제품을 써주는 거죠. 휴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20년 만이나 해?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점유율 잠깐 이제 마켓 쉐어가 1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처럼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쪽도 이제 개척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지금 가장 시장이 큰 게 여드름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가 그 톡신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시장 규모가. 이런 쪽에 대한 쪽의 시장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피부염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장에 대한 쪽이 있고요. 시장에 대한 규모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그전에는 보톡스 이제 맞는다는 것도 되게 조금 약간 꺼려 하셨는데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보톡스 맞는 건 뭐 되게 자주 맞으시잖아요. 자기도 맞아? 저는 아직 안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연세 드신 분께서 이제 보톡스들 맞는 것들이 이제 되게 뭐 특이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이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조금 아프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아예 뭐 칼 대고 째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면 성형용 필러 시장에 대한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고 이게 더 크다. 보톡스보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건수 이제 비수술 쪽에 대한 그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필러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 이런 쪽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쪽을 쭉 보게 되면. 관련주가 뭐가 있다는 거야? 관련주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관련주를 이렇게 쭉 정리를, 여기 있네요. 지금 보게 되면 메디톡스, 당연히. 그죠? 메디톡스. 그 다음에 이제 LG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제 휴메딕스.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동국제약 이쪽들이 좀 있고요. 여기 이제 언급되지 않은 쪽에서는 이제 휴젤이 있고 또 케어젠이 있습니다. 휴젤, 케어젠 이런 기업들. 그게 보톡스야? 예, 아니 그 필러 쪽입니다. 그래서 휴젤, 케어젠 이런 쪽들이 케어젠? 이런 쪽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쭉 나오죠. 지금 LG생명과 메디톡스 그다음에 아크로스 같은 경우는 휴젤 자회사, 휴젤, 휴메딕스, 휴온스, 그다음에 케어젠, 동국제약,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뭐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뭐 세원살론텍 같은 경우는 근데 요 밑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너무 좀 낮은 네. 예,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산도 있긴 있는데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수입해다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하여튼 많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얘기나 제 동네 병원 갔더니 네. 그냥 보통 내과를 보통 갔거든요. 뭐 주사 맞으러 갔던데 네. 거기 그랬더라 보톡스데이래. 매주 금요일은 보톡스데이. 보톡스데이. 그거 엄청 싸졌나 보네. 네.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많이 맞는 보험은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보험은 안 되죠. 미용 성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아 그런가? 네. 하여튼 뭐 전 안 맞아봤는데. 네. 맞아버릴까? 맞아보시러 가시죠. 같이 갈까? 네. 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